수학적 귀납법이고요. 귀납이란 말을 두 군데 들어가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다른 말로 이제 뭐 점하식 이런 거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이 기술을 쓰는데 증명 문제가 나오겠지? 교과서에도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 네, 연역입니다. 연역하고 귀납적 정의랑 연역적 정의란 말은 없지만 아무튼 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 연역적 정의하면 그냥 수열의 일반항을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AN은 뭐시기입니다. 이렇게. 응? 예를 들어 AN은 2n-1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뭐 사실 뭐 딱히 뭐 없어요. 그냥 A10 대입하면 10번째 항 구할 수 있는 거고요. 100번째 항은 n에다 100 넣으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뭐 이게 가장 사실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바로 못 구하는 경우에는 이 수열의 항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가지고 미루어서 추정을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걸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데요. 이때 이 수열을 요런 식으로 알려주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요런 식이 뭐냐면 여기처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고 초기값을 하나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요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알려줬단 말이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1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럼 A2는 A1 더하기 2가 나오죠. 근데 A1을 알고 있으니까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는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2를 대입해보는 거지. 오케이? 2를 대입하면 A의 3은 A의 2 더하기 2니까 요게 3이었으니까 A3은 5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100번 해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주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어떤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점화식이 종류가 여러 개인데 예전에는 점화식을 보고 너 일반항 구해. 요게 문제였어요. 점화식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가 이 단원의 주된 문제였다고 치면 요즘에 이게 수능에서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없어졌어요. 배제됐어요. 요즘엔 점화식을 주긴 주지만 그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닌 너 이 수열의 점화식 우리가 규칙을 알려줬는데 이걸로 몇 번째 항 구할 수 있어? 이 몇 번째 항이 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종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그 유형의 문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할 거고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일반적인 점화식. 척 보면 척 알아 먹어야 되는 점화식을 몇 개 배워보겠습니다. 자,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 있어요. 척 보고 알아야 되는 점화식.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요거는 보면 이거 등차인데? 이렇게 알아야 돼. 방금 전에 얘에서도 얘를 들었을 때 여기 있잖아요. 그쵸? AN은 2n-1 이거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인데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등차 수열인가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공차는 2. 어떻게 알아? 공차 어떻게 알아?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초항은 1 넣으면 되죠. 그쵸? 네.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 응?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점화식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n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2를 더하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 다음 항이에요. 오케이? n번째 항 다음 항은 뭐야? 다음 항은 뭐야? a의 n 플러스 2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니? n번째 항 전에 있는 항은 뭐야? a n-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척 보고 이거 등차인데? 라고 알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겼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등차수열인데?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 공차는 여기가 공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항은 그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오케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몇 번째 항이 뭐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만 주는 거야. 첫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상 하나를 주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일반항을 좀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해서는. 요거랑 같은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라는 점화식을 보고 이거는 무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다라는 수열 이거 점화식을 봐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항상 2라는 거야. n이 몇이 되든 2라는 거야. 그럼 항과 항 사이의 차가 2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등차 수열이에요. n번째 항이 있고요. 요거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요. 요거 다음 항이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한마디로 요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1이 an과 an 플러스 2의 가운데 항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항상.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합이야? 그럼 너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차는 요런 경우에는 주로 값이 2개가 주어져요. 요런 경우에는 A1과 A2 두 개를 알려줍니다. 너 등차 수열인데?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알려줬어. 그러면 공차 몇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요게 등비수열이에요. 요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언제나 an에다가 r을 곱해서 나온다. 그럼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오케이?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표현되죠.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r이다. 이게 an 더하기 1과 an의 b예요. b. 오케이? 분수는 b입니다. b가 r이다. b가 항상 r이야? 그럼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보고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보면 등비수열인데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이다.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등비중항에서 배운 거란 말이지. 그쵸? an이 등비중항이야? 그럼 등비수열이겠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비는 어떻게 알아? 요런 경우에 공비는 주로 A1, A2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공비든 공차든 알아내는 겁니다. 아시겠니? 연습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A1은 2고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점화식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다 이거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초항은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야 돼. 어떤 수열인지 알면.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다 이제 뭘 써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초항이 2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더 편해 보이지 않아? 그쵸? 응. 그래서 점화식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건 이제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내신에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유형별로 이거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좀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야? an 플러스 1이 3a냐? 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공비는 3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인 거예요. 이렇게. 저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표준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들어오는 게 초항이야. 초항은 어떻게 구해? 주어져 있네.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3의 n-1승이니까 3의 n승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니? 이해되니? 응. 다음. 여기가 점화식이에요. 여기가 점화식입니다. 저거 보고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공차는 몇이야? 요 경우에는 여기에 공차가 안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공차는 어떻게 알아? 여기랑 여기 보고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야? 공차 2네. 그러면 AN은 일단 2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항 1 넣어서 1 나오려면 빼기 1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얘도 여기가 점화식이에요. 여기가 요거 보고 이거 뭐야? n 더하기 1 n. 얘가 가운데 항이네. 이거 등비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니까 an은 공비의 n-1승인데 초항 1이고 두 번째 항 2야? 그럼 공비가 몇이야? 2라는 거지. 여기가 2의 n-1승이고 초항은 1이니까 1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줄 걸 이렇게 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이렇게 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주냐고. 원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수열, 규칙이 이상한 수열은 한 방에 일반항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항과 항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나?를 먼저 알아내는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럴 텐데, 그렇다면 이럴 텐데, 그렇다면 이럴 텐데, 그러면 일반항 이거겠구나라고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점화식이라는 거 먼저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내기 위한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점화식을 푼다라고 해요.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해내는 단원이었는데 요즘은 이 점화식이 그래서 거의 안 나옵니다. 예전에 막 30개씩 외우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글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점화식 몇 개까지 나와요?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요거. 오케이? 오늘은 책에 있는 것까지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등차, 등비는 알아봐야 된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점화식이에요. 대표적인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의 꼴. 여기 더하기 뭐가 있는데 fn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수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가 일정한 수였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여기가 변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 어디 갔니? 이런 거. A1은 5인데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뭐야 이게? 등차 수열이야? 아니죠? 등차 수열은 여기가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구해? 그게 요 방법입니다. 이 일명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잘 보세요. 저 식의 양변에다 맨 처음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한 걸 그 밑에 쓰는 거야. 그럼 A3은 A2 더하기 4겠죠. 그쵸? 그쵸?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여기는 F1이다. 이렇게. 여기는 F2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음엔 3을 넣고. 그래서 어디까지 넣냐면 AN이, 왼쪽에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총 몇 개의 식이 생겼어?
n-1개의 식이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 그럼 왼쪽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더할 거고, 오른쪽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가지고 AN-까지 더하겠지. 근데 양쪽에 똑같이 더해져 있으니까 얘를 없앨 수 있죠. 더하기 돼 있다니까 똑같이. 그럼 얘도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아? 왼쪽에는 AN만 남는 거야. 오른쪽에는 다 더했어. 근데 이렇게 지워졌다니까 이렇게. 뭐만 남았어? A1만 남은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해준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다 더하면 이거 언제 다 더해요? 그 더하기를 하려고 시그마를 배운 겁니다. 오케이? 여기 항상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애가 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다 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점화식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 꼴이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보면 일반항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워야 돼. 오케이?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겁니다. 이런 게 겁나 많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점화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워야 되는 단원이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외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하고 약간 결이 이제 안 맞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수능에서 이 암기해야 되는 점화식을 안 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오케이? 다른 종류의 점화식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모의고사 문제 나중에 보면 좀 느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적어놓고 외웁니다. 여기에서는 fn 자리에 요 뒤에 거 en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시그마 첫 번째 항 5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얘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계산할 수 있냐고. 그럼 이거는 5 더하기 어떻게 되죠? 2는 있고 2분의 시그마 n-1까지 k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n의 n-1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모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숙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반항 구한 거지.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수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런 수열은 이웃한 항 사이에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써볼까요? A1이 5야. 두 번째 항이 뭐야? 4 빼기 2 더하기 5인가? 그럼 7인가? 세 번째 항이 뭐야? 9 빼기 4? 9 빼기 6? 9 빼기 3? 11인가? 11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4 넣어볼까? 16 빼기 4, 12. 더하기 5니까. 17인가? 이런 수열이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 다음 항 뭐지? 다음 항 뭐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빼본 거야. 2, 4, 6. 대박! 그럼 다음에는 8이겠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언제나 n번째 항에다가 2, 4, 6, 8에 n번째를 더하면 되는구나라는 점화식을 저렇게 먼저 알아내고 저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점화식마다 요런 점화식은 요렇게 하면 일반항 나와. 요런 점화식은 요렇게 하면 일반항 나와 라고 하는 걸 지금 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거. 오케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알아야 돼.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옛날엔 다 기본 점화식이었는데. 다음 거 해볼까요? 다음 거는 이런 꼴입니다. 다음 거는 여기다 다시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다 적어 보세요. 다음 거는 어떤 꼴이냐면 다음 건 어떤 꼴이냐면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입니다.
아까는 이 n에 관한 어떤 식이 뒤에 더해져 있는 거고 이번엔 앞에 곱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앞에가 숫자였다면 변하지 않는 수였다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등비 수열이었을 텐데 여기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항을 만들 때마다 이상한 다른 수를 곱해서 만든다는 거야.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수를 곱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1번 어떻게 구하냐고. 이렇게 구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AN은 A1 곱하기 2번에 곱하기로부터요. F1 곱하기 F2 해가지고 어디까지? F의 n-1까지 곱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 다 곱해요? 곱하기는 기호도 없는데요. 더하기는 시그마 이더라도 있지만 곱하기도 다 간단해지게끔 문제에서 나와요. 오케이? 여기를 그대로 줄일 수가 없으면 그냥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2의 n승이라고 돼 있어요. 얘 어떻게 하느냐? 저 식에다 맨 처음에 1 대입해. 그 다음에 2 대입해. 3 대입해. 수를 곱해서 어떻게? 왼쪽이 AN이 될 때까지 곱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다 이번엔 곱해. 아까는 n-1개 식을 쫙 다 더했거든요. 이번엔 다 곱하는 거야. 곱하기를 하면 왼쪽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여기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이게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서 A2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약분할 수 있어. 약분하는 거야. 다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아? 왼쪽은 AN만 남는 거지. 대박.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대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네.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첫 번째 항만 남았어요. 다 지워지고 남았고. 그럼 남은 건 이제 누구야? 얘네들을 다 곱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곱해요? 곱하기 할 수 있는 것만 나온다고 했어요. 2의 1승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n-1번째까지 곱하는 겁니다. n-1번째까지. 오케이? 곱하기 할 수 있어?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더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지수끼리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더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요게 답이야 그냥. 요게 답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1씩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럼 10번째 항 어떻게 구해? 여기다 10을 넣어. 여기다 10을 넣어. 오케이? 그럼 그게 10번째 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모양이 이상해도 점점점이 없잖아. 그러면 일반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이렇게 지수로 돼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를 막 곱했는데 여기도 분수, 여기도 분수, 여기도 분수 이래가지고 막 지워져가지고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밑에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A1은 5고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분의 N의 AN이래. 해볼게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을 넣어. 그러면 A2는 1을 넣으라 그랬어. 2분의 1 곱하기 A1. 다음에는 2를 넣어. 그럼 A3이야. A3은 2를 넣었으니까 3분의 2 A2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분의 2 다음엔 뭐겠어? 4분의 3이겠지. 다음에는 5분의 4겠지. 그치? 이렇게 쭉 대입해가지고 어디까지? A의 N까지 하는 겁니다. AN이면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이야.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야. 그럼 AN이면 여기가 뭐겠어? N일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예요. 그럼 위에는 N-1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규칙을 알아내는 겁니다. 곱하기 몇이겠어? A의 N-1입니다. 얘를 다 어떻게? 다 어떻게? 곱하기를 한다고. 곱하기를 하면 A2 지워지고요. A3 지워지고요. 다 지워지겠지, 그치? 그럼 누구만 남아? AN은 이렇게 남는 거야. 다 지워졌어. 왼쪽에, 오른쪽에 뭐가 남았어? 여기 지워졌습니다. 여기도 지워졌어요. 얘만 남는 거지. A1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쓰세요. 오케이, 먼저 쓰는 게 편합니다. A는 나중에 쓰는 데도 있고 처음에 쓰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럼 누구 곱하기를 해야 돼? 얘를 곱하기를 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이렇게. 어디까지? n분의? 얘까지 곱해야지. n-1까지. 어머 막 약분되는데요? 그러다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아?
그러면 A1 곱하기 n분의 1이 남고요. A1 딱 주어져 있죠, 여기. 여기 5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AN은 n분의 5입니다. 라고 일반항을 알면 10번째 항은 뭐야? 여기다 10 넣으면 돼. 100번째 항은 뭐야? 여기 100 넣으면 돼. 이 상태에서 10번째 항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1 넣어서 2 구하고, 2 넣어서 3 구하고, 3 이거 언제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 유형, AN 더하기 FN 꼴, FN 곱하기 AN 꼴, 이 두 개 했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옛날에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 무조건 하나씩 나왔습니다. 점화식으로 푸는 활용 문제. 그리고 꼭 이렇게 과학. 이거 미생물. 나 과학 싫은데. 이래가지고 이런 거 나왔는데 요즘엔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한 개씩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잘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터 n항까지 SN에 대해서 A1은 3이고 ESN은 이것일 때 SN을 구하시오. 이거 이제 실전 활용 문제인데 뭐 좀 어렵겠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SN을 변형한 게 아니고 요 AN을 변형했어요. 지금 SN과 AN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쫌딱 해가지고 점화식을 만들겠다 이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는 A에 관한 점화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것처럼 S에 관한 점화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SN 구하라고 해가지고 얘를 SN 쪽으로 변형시켜주는 거지. 어떻게? SN-SM-1이 AN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다 이걸 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나 붙는 거예요. 요게 나오면 언제나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굳이 이걸 여기다 2를 넣으면 성립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S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다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n분의 n 더하기 2의 S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2일 때는 없으니 이건 1일 때도 넣을 수 있는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모양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이거 아까 한 거네. 그렇죠? 요거가 그냥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요게 n번째 항이고 얘는 그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애. 그렇죠? 그러면 쭈르르륵 대입해가지고 다 곱하면 SN의 일반항이 나오는 그런 문제. SN의 일반항이 나오면 AN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문제는 이제 가끔 이렇게 나와요. SN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뭐 A10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SN에 관한 식을 줘놓고 A10을 구하래.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뭐 엄청 문제를 열심히 푼 애들은 SN을 구한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A인을 구해가지고 10을 넣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딱 한 놈만 구할 때는 그냥 S10 빼기 S9를 구하는 게 편합니다. 요게 A10이거든요. 맞니?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면 10번째가 띡 남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저는 딱 한 마리만 구하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AN은 뭐 한 다음에 N에다가 10을 대입하는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10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9 대입한 걸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시겠니? 이해되니? 요것도 같은 유형이니까 사실 문제 유형은 겁나 많아요. 여기는 건 이제 아주 되게 대표적인 것만 나왔는데 열심히 숙제하면서 하나씩 유형을 익혀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화식이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난 거야.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달라.
학교 선생님들마다 달라가지고 교과서에 어디까지 실려 있는지도 지금 사실 뭐 점화식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점화식 끝났거든요. 이 책에서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너네 교과서는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점화식 여기까지 할 거니까 공부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화식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학교 선생님한테 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교과서 풀 때 점화식 쪽 공부하고 나면 갖고 오시고요. 네. 아시겠니?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연산 그 수학적 그거 있거든요. 그거 다인가? 그거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나눠준 거랑 풀어오세요.